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프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모가 겪은,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부모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아프다는 것, 그것도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걸렸다는 것. 부모에게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박정숙 씨, 올해 55살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민준이 25살의 청년입니다. 이 이야기는 2022년 봄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 3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던 그 계절에 박정숙 씨의 집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고, 이제 몇 달 후면 졸업이었습니다. 민준이의 꿈은 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동네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힘든 일이었지만 아들 민준이를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남편 박성호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몸으로 일하며 가족을 지켰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준이만 교사가 되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꼭 붙을 거야. 그럼 엄마 아빠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어. 민준이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착한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 우리 민준이. 그런데 3월 중순부터 민준이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피곤해요. 민준이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하느라 무리했나 보구나, 좀 쉬어. 정숙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시험 공부 때문에 피곤한 거라고, 젊은 사람이 금방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피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했고 밥맛도 없어졌습니다. 민준아, 밥 좀 먹어. 이렇게 안 먹으면 어떡해. 엄마, 입맛이 없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그리고 며칠 후 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이가 코피를 자주 흘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피가 묻어 있었고 잇몸에서도 피가 났습니다. 엄마, 이거 왜 이러지? 코피가 자꾸 나요. 정숙 씨는 그제야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가보자, 빨리.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민준이를 진찰하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혈액을 뽑고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이건 제가 볼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큰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병원이요? 왜요? 우리 민준이가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소견서 써드릴게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정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응급실이라니. 우리 민준이가 그렇게 심한 건가요?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소견서를 보여주자 의료진이 바로 민준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다시 혈액을 뽑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CT도 찍고 X-레이도 찍었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2시간이 정숙 씨에게는 이틀 같았습니다. 남편 성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요. 민준이 병원에 있어요. 뭐? 무슨 일이야? 잘 모르겠어요. 큰 병원에서 검사하라고 해서 왔는데 빨리 와요. 성호 씨는 현장에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진흙이 묻은 채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저희가 부모입니다. 잠깐 상담실로 가시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환자분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혈소판 수치는 정상의 15 수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정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백혈병이요? 네, 확진을 위해서는 골수 검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상과 혈액 검사 결과로 보면 거의 확실합니다.
정숙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백혈병? 텔레비전에서만 듣던 그 병. 우리 민준이가?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우리 민준이는 감기만 걸린 거예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우리 아들이 백혈병이라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정숙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에 있던 성호 씨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의사 선생님 말씀 끝까지 들어보자.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단 입원하셔야 합니다. 골수 검사를 하고 확진이 되면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은 백혈병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민준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들어가자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숙 씨는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검사 좀 더 해보자는데 별거 아닐 거야. 엄마, 나 백혈병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백혈병 의심된다고 하던데. 민준이가 이미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검사만 하는 거야. 엄마, 괜찮아요. 나 이제 어른이에요. 알 권리 있어요. 민준이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백혈병이면 치료하면 되죠. 요즘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하지만 민준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있어.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정숙 씨는 병실 보호자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는 아들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25살. 이제 막 꽃피울 나이인데 왜 하필 우리 민준이에게 이런 일이. 정숙 씨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억.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너무 귀여웠던 모습. 중학교 때 키가 훌쩍 컸을 때.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뻐하던 모습. 하나님, 부처님, 제발 우리 민준이만 살려주세요. 정숙 씨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복도에서는 남편 성호 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대신 아프면 안 되나. 성호 씨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골수 검사를 했습니다. 등뼈에서 골수를 뽑는 검사였습니다. 민준이는 엎드려 누웠고 의사가 긴 바늘을 등에 찔렀습니다. 아! 민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정숙 씨는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얼마나 아플까? 검사가 끝나고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많이 아팠지? 괜찮아요. 엄마 참을 만했어요. 민준이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아팠을지. 사흘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가족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진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민준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완치될 수 있나요? 항암 치료로 간의 상태를 만들고 이후 골수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골수 이식이요? 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재발률이 높습니다. 골수 이식을 하면 재발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항암 치료만 해도 약 3천만 원 정도, 골수 이식까지 하면 총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5천만 원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입니다. 정숙 씨와 성호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천만 원. 평생 모아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와 성호 씨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 1,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로는 터무니없이 모자라네. 성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겠어요. 내 신용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은행 안 되면 저축은행이라도 가봐야죠. 그래야겠어.
두 부부는 밤새 대출 가능한 곳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성호 씨의 신용 등급이 낮아서 은행 대출은 어려웠습니다. 저축은행도 많은 금액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두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이틀 후 민준이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항암제를 투여하면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손상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요? 구토, 탈모, 면역력 저하 등입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힘들어합니다. 항암제가 민준이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부작용이 시작됐습니다. 민준이가 화장실에서 계속 토했습니다. 으에 먹은 것이 없는데도 계속 구역질이 났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정숙 씨가 등을 쓰다듬어줬습니다. 엄마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민준아, 조금만 참아. 이것만 이겨내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부작용은 계속됐습니다. 이틀 후에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이상해졌어요. 아니야, 민준아 머리카락은 다시 나. 근데 왜 이렇게 빠져요? 민준이는 울먹였습니다. 25살 청년에게 탈모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밀어줄게. 차라리 깔끔하게 밀어버리자. 정숙 씨는 이발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머리를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윙윙. 이발기 소리와 함께 머리카락이 떨어졌습니다. 정숙 씨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의 머리를 밀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머리 밀어도 잘생겼네.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야, 우리 아들 잘생겼어. 민준이도 울었고 정숙 씨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항암 치료 한 달째. 민준이의 몸무게가 65kg에서 58kg으로 줄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토하고 입맛이 없어서 먹지도 못했습니다. 민준아, 이거라도 먹어봐. 정숙 씨는 민준이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여왔습니다. 엄마,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만. 엄마, 정말 못 먹겠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 씨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밥 3그릇도 먹던 아들인데 이제는 숟가락 한 번 뜨기도 힘들어하다니. 그 사이 경제적 압박도 심해졌습니다. 병원비가 매주 나갔습니다. 항암제 비용, 검사비, 입원비. 일주일에 2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저축했던 1200만 원은 한 달 만에 바닥났습니다. 성호 씨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형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민준이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뭐? 백혈병? 그거 치료비 많이 든다며? 네, 그래서 형님께 부탁드립니다. 얼마라도 좀. 미안하다, 성호야. 나도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른 친척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매형, 저 좀 도와주세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데? 민준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그거 참 안 됐네. 근데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 갚느라 빠듯해. 또 거절당했습니다. 1명, 2명, 3명. 전화를 걸 때마다 거절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성호 씨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돌아오는 건 냉정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정숙 씨도 식당 사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급여를 좀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그거 큰일이네. 근데 정숙 씨, 나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 사장님, 제발요. 저 해고하셔도 좋으니까 돈만 좀. 정숙 씨는 울며 빌었습니다.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았어, 한 달치만 먼저 줄게. 그 이상은 나도 어렵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0만 원. 한 달치 월급이었습니다. 이것도 일주일이면 다 없어질 돈이었습니다. 민준이의 동생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민지는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응, 괜찮아. 민지야, 너는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응, 오빠, 나 휴학하려고. 뭐? 왜? 알바해서 오빠 치료비 보태려고. 안 돼. 너는 학교 다녀야지. 오빠가 더 중요해. 학교는 나중에 다시 다니면 돼. 민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민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빠 살려야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결국 민지는 대학을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카페, 배달 대행까지 3개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카페, 오후에는 편의점, 밤에는 배달 대행. 하루에 4-4시간만 자며 일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 돈을 모두 병원비에 보탰습니다. 성호 씨도 2개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새벽 2-3시였고 아침 6시면 다시 나갔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너무 무리했습니다. 정숙 씨도 식당 일이 끝나면 새벽 청소 알바를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빌딩 청소를 했습니다. 55의 나이에 육체 노동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2달째, 민준이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고열이 났습니다. 38도, 39도, 40도, 열이 계속 올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이 열이 너무 높아요. 정숙 씨가 다급하게 간호사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민준이를 진찰하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감염된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항생제를 투여하겠습니다. 24시간 안에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이요? 정숙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항생제를 맞았지만 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헛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너무 더워 물. 민준아, 물 여기 있어 마셔. 민준이는 물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밤새 민준이 곁을 지켰습니다. 이마에 찬물 수건을 올려주고 손을 잡아주고 기도했습니다. 민준아, 제발 버텨. 엄마가 여기 있어. 포기하지 마. 다음 날 새벽 열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0도에서 39도로, 39도에서 38도로, 아침이 되자 37도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위기는 넘긴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즈음 민지가 SNS에 오빠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제 오빠는 25살입니다.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교사가 되는 꿈을 꾸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치료비가 부족합니다. 부모님은 2-3개씩 일을 하고 계시고 저도 알바를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과 함께 민준이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민준이의 모습, 머리가 없고 야윈 얼굴. 하지만 카메라를 향해 억지로 웃고 있는 모습.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조금씩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힘내세요. 제 아들도 백혈병을 이겨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보냅니다. 꼭 완치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후원금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 50,000원, 100,000원. 작은 금액들이었지만 가족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정숙 씨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빠를 살려야죠. 동네 사람들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들이 성금을 모았습니다. 정숙 씨, 이거 받아요. 우리가 조금씩 모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다니던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동네 교회와 성당에서도 헌금을 모아줬습니다. 한 달 만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구나. 정숙 씨와 성호 씨는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항암 치료 3달째,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암세포도 줄어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관에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에요? 암세포가 거의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일단 위기는 넘긴 거죠. 가족들은 안도했습니다. 민준아, 들었지? 잘하고 있대. 응, 엄마 조금만 더 힘내면 되겠네. 민준이도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암세포가 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성이요?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강한 항암제로 바꿔야 합니다. 부작용도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다 소용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암세포를 많이 줄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 거죠. 그럼 완전히 없앨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이는 더 강한 항암제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부작용도 더 심해졌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하루 종일 토했습니다. 체중이 더 빠져서 48kg까지 떨어졌습니다.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항암 치료 5달째. 민준이가 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할까요? 뭘? 치료 그만할까요? 정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 민지 다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나 때문에. 민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민준아. 정숙 씨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엄마도 죽는 거야, 알았어? 엄마. 엄마는 내가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해. 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준아, 조금만 더 버텨. 응? 조금만 더. 민준이는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아니야. 넌 강해. 이만큼 버틴 것만도 대단한 거야.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듣던 성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성호 씨는 평생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아빠 부탁이다. 조금만 더 버텨다오. 성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에 놀랐습니다. 아빠가 뭐든지 할게. 내가 필요한 거 다 해줄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포기 안 할게요. 항암 치료 6달째. 드디어 관의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암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관의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환호했습니다. 정말요? 진짜요? 네, 하지만 이제 골수 이식을 해야 합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요. 골수 이식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일단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가족 적합성 검사를 했습니다. 민지가 먼저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빠, 나 꼭 맞을 거야. 그럼 내가 오빠 살릴 수 있잖아. 하지만 결과는 부적합이었습니다. 왜요? 왜 안 맞아요? 나 오빠 동생인데. 민지는 울었습니다. 부모님도 검사를 받았지만 역시 부적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혈모세포 은행에 등록해야 합니다. 기증자를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몇 달, 늦으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1년이요? 그때까지 민준이가 버틸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매일매일이 불안했습니다.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온 가족이 긴장했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는 괜찮을까? 제발 재발하지 않기를. 다행히 2달 동안은 관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 달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고열이 났습니다. 39도가 넘는 열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민준이가 또 열이 나요. 민준이는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검사 결과 폐혈증이었습니다. 혈액에 세균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항생제 치료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24시간이 고비입니다. 또다시 24시간. 가족들은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샜습니다. 정숙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제발 제 목숨 가져가시고 민준이만 살려주세요. 성호 씨는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 민지는 오빠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포기하지 마, 제발.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은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새벽 5시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기적입니다. 네. 위기를 넘겼습니다. 열도 떨어지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환자분이 정말 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는 일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약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엄마, 나 살았어. 그래, 민준아, 넌 살았어. 우리 아들 강해. 민준이는 미약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숙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익명의 30대 남성분인데 적합도가 1010입니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골수 이식 날짜를 잡겠습니다. 다음 달 15일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민지야, 기증자 찾았어.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엄마, 정말이에요? 그래, 다음 달에 수술한대. 엄마, 저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민준아, 넌 살 거야, 꼭 살 거야.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만약 수술이 잘 안 되면. 무슨 소리? 잘 될 거야. 정숙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엄마 만약을 위해서요. 민준이는 진지했습니다. 엄마, 아빠, 민지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민준아. 평생 저 때문에 고생하셨죠?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민준아, 무슨 소리야. 넌 우리한테 아무 잘못도 없어.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가족 모두가 울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아, 넌 우리 자랑이야. 내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했어.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인사했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응, 잘 다녀와.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민준이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술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 예상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된 수술, 10시, 11시, 12시.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2시, 3시.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정숙 씨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오후 4시, 5시, 6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가족들은 환호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잘 끝났어요? 네, 이제 착상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100일이 고비입니다. 100일이요? 네, 이식한 골수가 환자 몸에 잘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 기간이 약 100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돌볼게요. 회복실에서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100일의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백혈구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00, 1000, 1500. 정상 수치는 4000 이상이었습니다. 30일째, 2000까지 올랐습니다. 50일째, 3800까지 올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거부 반응도 없고 착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안도했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퇴원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이제 집에서 요양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는 받아야 합니다. 민준이는 900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현관을 나왔습니다. 따뜻한 햇빛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엄마, 햇빛이 따뜻해요. 그래, 민준아, 이제 집에 가자. 집에 도착하자 민지가 준비한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빠 환영해. 풍선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자기 방에 들어간 민준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살아있구나. 나 진짜 살아있어. 그 후 민준이는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매일 외래 진료를 다녔고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해진 근육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도 했습니다. 6개월 후 민준이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었고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습니다. 얼굴에 혈색도 돌아왔습니다. 골수 이식 1년 후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긴장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완전관의 상태입니다.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환호하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진짜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교사가 되는 꿈. 3년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6개월 후 교사 임용고시를 봤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붙었어. 정숙 씨와 성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이듬해 봄 민준이는 초등학교 교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교실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새 선생님 박민준입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요. 선생님도 아팠어요. 아주 심하게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꼭 이겨낼 수 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준이는 익명의 기증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당신께. 저는 당신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당신의 선물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박민준. 편지는 조혈모세포 은행을 통해 기증자에게 전달됐습니다. 지금 민준이는 교사 3년 차입니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선생님입니다. 정숙 씨와 성우 씨는 여전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빚은 다 갚았습니다. 민지도 대학에 복학해서 졸업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이 모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웃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꿈만 같아. 정말 그러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래,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민준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900일의 투병 생활. 그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의 눈물과 땀과 기도가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백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입니다. 어제까지 건강하던 사람도 내일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의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존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은 옵니다. 민준이는 이겼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가족의 희생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도 백혈병과 싸우고 계신 환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 전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옵니다. 민준이처럼요. 그리고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아픕니다. 아니, 부모가 더 아픕니다.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자식을 살립니다. 정숙 씨처럼, 성호 씨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기적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준이를 살린 것은 익명의 기증자였습니다. 그분의 선행이 한 청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조혈모세포 기증에 동참해주세요. 18세에서 40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준이가 그랬던 것처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생명은 소중합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